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TS 한국사 오늘은 주제 14 갑신정변을 한번 살펴볼 차례가 되었네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온건계합파와 급진계합파, 즉 계합파가 두 파로 쪼개지는 그런 모습을 볼 거고요. 두 개 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여러분이 좀 구분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주요 사건인 갑신정변의 전개와 영향을 잘 알아두면 되겠네요. 참고로 갑신정변, 갑신년에 일어난 정변인 거잖아요. 갑신년은 몇 년도냐? 1884년이고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모군란은 1882년이었으니까 이모군란 이후에 약 2년 만에 다시 이런 정변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 시작은 흥선대원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흥선대원이 약 10년 정도 나이 어린 고종을 대신해서 정치를 하게 됐는데 고종이 이제 직접 정치를 하게 되죠. 고종의 친정 시기에 1876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 또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된다. 그래서 조선 정부에서는 통리기무함을 설치하면서 여러 가지 개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양반 유생들에 의한 위정 척사 운동이었고요. 두 번째는 차별받던 구식 군인들에 의한 이모군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했던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모군란, 군인들의 반란이잖아요. 이걸 누가 진압을 했다 그랬죠? 조선 정부? 아니죠. 바로 청나라가 진압을 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조선의 청나라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한마디로 청나라의 간섭이 심해졌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청나라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겠는가를 두고 개화파가 두 개 파로 이제 분화하게 되는 겁니다. 갈라지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중에서 김홍집, 어윤중 등은 청나라랑 좀 친하게 지내야 된다. 심지어 이 개혁을 할 때도 좀 청나라 양무운동을 본받아서 천천히 해야 된다. 천천히.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우리 전통적인 거는 그대로 놔두고 제도적인 것도 그대로 놔두고 서양의 기술 정도를 좀 이렇게 배우자. 요런 이제 모델로 개혁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그런 주장을 동도서기론이라고 불러요. 도는 동양 걸로 하고 기술만 서양 거를 배우자라는 주장을 동도서기론이라고 하죠. 자, 이런 세력을 우리가 온건파라고 불러요. 온건계합파라고도 부르고요. 자, 온건파가 있으면 당연히 그렇죠. 급진파가 있었겠네요. 자, 급진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김옥균, 박영육 여러분들이 다 들어봤음직한 인물들입니다. 자, 이들은요 청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반감을 가지고 있어요. 개혁을 할 때도 천천히 하지 말고 좀 화끈하게 제도까지 다 바꿔버리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삼아요. 개혁의 모델로. 자, 그리고 이들이 생각했던 거는 문명개화론이에요. 문명개화론이 뭐냐? 제도까지 다 바꾼다라는 거예요. 기술뿐만 아니라 제도, 정치 시스템까지도 화끈하게 바꿔서 우리가 개화를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었던 세력은 바로 온건개혁파였어요. 그래서 이제 급진개혁파는 이 온건파로부터 좀 권력을 빼앗아 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야지 개혁도 자기들 마음대로 조금 빠르게 화끈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냐면요. 이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 와 있었던 일본 공사의 지원을 약속받습니다. 자, 지금 합법적으로는 정권을 빼앗을 수 없으니 무력을 좀 사용을 해서 우리가 강제로 정권을 가져올 터이니 일본이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제 지원을 약속받게 됩니다. 마침 이때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베트남에서 프랑스랑 청나라랑 서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의 이모군란 이후에 주둔하고 있었던 청나라 군대의 상당수가 베트남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온건파와 이 청나라 군대가 굳건하게 지키고 있던 그런 힘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기회는 지금이다. 라면서 이제 급진 개화파가 청군 철수 때쯤 해가지고 1884년도 12월 달에 갑신정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갑신정변은 어디서 일어났느냐? 바로 오늘날의 우체국이라고 할 수 있는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우체국이 처음 열린 거예요. 처음 문을 열었어요. 자, 그러면은 문을 열었네요 하고 축하 파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축하 파티에는 누가 오죠? 정부의 높은 관리들이 다 올 거고 또 외국 공사들이 또 다 올 거 아닙니까? 축하해 주러. 나라의 경사가 났으니까요. 자, 이때 이날을 이제 디데이로 삼고 이곳에서 처음으로 정변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민씨 세력들 다 이제 처단하고요. 이 급진 계엄파들이 새로운 정부를 구성을 하고요. 다음날 개혁 정강을 발표를 합니다. 그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볼게요. 자, 청나라가 이모군란 때 납치했던 대원군을 조속히 귀국하게 하고 청나라에 대한 사대를 하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는 청나라에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독특한 게 문벌을 폐지한다. 그리고 평등 권리를 제정한다. 그다음에 능력에 따라서 관리를 임용한다. 오, 능력주의? 여러분 어때요? 이 시대는 아직 신분제가 굳건하던 시기예요. 그런데 이 갑신정변을 통해서 집권한 이 급진계합파들은 평등을 강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신분, 문벌, 가문에 따라서 관리를 뽑지 말고 철저하게 실력 있는 사람을 공정하게 뽑자. 요게 이제 조금 한 발 더 나아가면 신분제 폐지로도 이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김옥균, 박영효 등 이 갑신정변을 일으킨 사람들은요. 요새로 치면은 금수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득권층인데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 또 능력에 따라서 관리를 뽑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또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나라의 재정 관리가 좀 문란하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세금을 관리를 하니까 쓸데없이 거치는 세금도 있고 중복해서 거치는 세금도 있고 세금 낭비도 심하다. 그래서 국가 재정은 한 군데에서 관리한다. 이거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 재정 일원화라고 부르는데 호조라는 그런 이제 국가 기구에서 이 재정을 일괄적으로 관리하자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내각을 수립해서 우리가 정치를 하자라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입헌군주제를 지향했다라고도 우리가 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여러분 갑신정변의 별명이 있어요. 그 별명이 삼일천하예요. 삼일천하. 왜 삼일천하냐면은 3일 만에 진압당하고 말거든요. 누가 와서 진압을 했나요? 느낌 오시죠? 그렇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싹 진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단 3일 만에 이 갑신정변은 끝이 나고 말아요. 그 이후의 일을 좀 살펴볼까요? 일본은 여기 보시면은 아까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지원을 해 줬을까요? 아니에요. 청나라가 들어오니까 발뺌해 버려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관계없어요. 관계없어요.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이 책임을 오히려 조선에게 떠넘기면서 한성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되게 웃기죠? 적반하장이죠. 배상금과 이 공사관의 신축 비용을 조선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요.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 조선 몰래 텐진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조선에서 일단 군대를 공동 철수하자. 일단 군대를 같이 빼자. 그리고 혹시 다음에 출동할 일 있으면 우리가 서로 알려주자. 이런 약속을 했던 게 바로 텐진 조약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갑신정변이 일어난 지 10년 만에 이 텐진 조약에 의해서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거고요. 자, 어쨌거나 갑신정변은 최초의 정치개혁 운동이었지만 한계가 있어요. 일본에 너무 의존을 하다 보니까 민중들이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지금 민중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우리 삶이 힘들어져서 왜? 일본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일본 우리를 힘들게 한 일본을 등에 업고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그때 당시 일반 백성들은 이 사건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중들의 지지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진압도 손쉽게 당하고 말았고요. 자, 어쨌거나 최초의 정치 개혁 운동이었고 그다음에 처음으로 이런 문벌 폐지라는 거를 이 금수저들이 이제 주장을 했다는 것에서 또 의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모군란도 청나라가 진압했죠. 갑신정변도 청나라가 진압을 했습니다. 이 이후에 한반도에서는 청나라의 간섭이 더욱더 심화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조선이 이 청나라를 좀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랑 비밀 조약을 좀 맺어야겠다라고 하면서 러시아랑 이제 물밑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소문이 퍼진 거예요. 조러 밀약설이 떠돌자 누가 발끈하냐면은 저 멀리 유럽에서 러시아랑 대립하고 있었던 영국이 발끈합니다. 자, 여러분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세계 지도. 러시아는 아시아에서부터 동유럽까지 아주 길게 있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서아시아 지역에서 중동 지역에서는 이 러시아와 영국이 서로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선이 러시아한테 접근을 하니까
영국이 이 러시아를 견제한다라는 명분으로 우리나라 남해안에 있는 거문도라는 섬을 불법으로 점령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1885년도의 거문도 사건입니다. 물론 이제 한 2년 정도 점령하다가 결국은 이제 군대를 물리지만 이때도 이 조선은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했다는 사실조차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죠. 참 이게 나라꼴이 말이 아니에요. 그죠? 자, 이렇게 이제 갑신정변 이후에 여러 열강들, 청나라, 일본, 러시아, 막 심지어 영국까지 막 이제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조선을 유럽의 스위스처럼 중립국으로 하자라는 주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뭐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육일준,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와 있었던 독일 외교관 부들러가 이제 이런 주장을 하죠. 물론 이제 강대국들이 뭐 콧방귀도 안 끼죠. 네, 뭐 니네가 무슨 뭐 먹을 게 있다고 중립국이야 이러면서 주장에 그치고는 맙니다. 어쨌거나 지금 한반도 상황이 상당히 복잡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시죠? 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1894년도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안녕.